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전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저를 촌스럽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특히나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는 누군가는 비웃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제 꿈은 결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아주 어린 시절부터 행복한 결혼을 꿈꿨죠. 눈이 부시는 흰 드레스를 입은 저를 상상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식사를 만들고 아이를 위해서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29살의 나이에 저는 저의 남편을 만났고 오랜 시간 꿈에 그리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상하고 일로도 성공한 남자였고 그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가게 된 건 꿈같은 일이었죠. 하지만 결혼 3년 만에 그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든 유지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애를 쓴 건지 회피하려 한 건지 정확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라는 진실과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는 건 확실했죠. 제게는 충격적인 경험이 남았고 그 일로 인해 아직까지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게 다행으로 느껴졌을 정도였죠.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연애 초에 본인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소개로 이야기해준 부분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학교 성적도 운동도 본인이 노력해서 손등에 꼭 1등이라는 도장을 받아야 만족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좋은 성적으로 상위권 대학을 졸업했고 결국에는 대기업에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도 멈추지 않고 자기 개발을 위해 늘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성격만 들으면 고개를 갸웃하고 좀 그렇지 않나? 피곤할 것 같은데?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소리였죠. 당시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은 연애 역시도 경쟁적으로 했습니다. 어감이 좀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쟁을 깔고 있어도 상대였던 저를 대하는 방식은 달랐죠. 마치 제가 공주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동창회에 나간다고 하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명품으로 휘감아줬죠. 솔직히 굉장히 부담스럽기만 한 선물이긴 했지만 언제나 자신이 아니라 제가 위주였습니다. 오빠, 이거 나 좀 부담스러워 아무래도. 저번에도 하나 사줬잖아. 그거 들고 갈게. 자기야, 전에 그 친구 있잖아. 단발머리에 샤넬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착하고 다니는. 왜? 그 친구 명품 가방 들고 나온 거 못 봤어? 아니, 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가방을 누가 봐. 그리고 걔도 그런 거 잘 티내는 애도 아니야. 나랑 딱히 절친도 아니고. 신경 안 써도 돼. 안 보는 척하면서 사실은 다 보는 거야. 나라고 여자 가방에 관심 있어서 본 거 같아? 그거보다 한 단계 위로 샀어. 그러니 들고 가. 알았어. 오빠가 사준 거라고 자랑해야겠네. 하지마. 그냥 네가 샀다고 해. 마음에 들어서. 동창회 가서 남자친구가 뭐 사줬다고 자랑하는 거 난 솔직히 더 별로야. 나랑 너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네가 최고이기만 하면 난 만족하고. 즉, 남자친구는 저를 올리는 게 본인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솔직히 처음이었어요. 이전 연애를 떠올리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단지 명품이나 여유로운 데이트 때문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저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없었습니다. 남들은 로또에 당첨되는 걸 떠올리면 꿈꿔왔던 걸 하거나 혹은 온전히 저축을 하겠다는 두 가지 상상을 하잖아요. 하지만 전 달랐죠. 오직 원룸 하나를 가지는 게 꿈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저축?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딱 제가 머물 곳 하나, 그거면 됐고
나머지는 가족들, 그리고 힘든 친구들에게 줄 생각이었죠. 집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좋은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었지만 전 그냥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런 욕심이 없어서 제가 늘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믿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전 그 사람이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모습이 좋았던 겁니다. 이전 연애에서 볼 수 없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누구나 일을 하고 누구나 힘든데 항상 세상의 온갖 고민들을 다 떠안고 있는 것처럼 굴던 저의 전 남자친구는 몹시 게을렀습니다. 늘 피곤해했고 모든 걸 귀찮아했죠. 그러면서도 늘 출발선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했어요. 집이 잘 사는 애들은 학자금 대출이 없다. 이미 출발선부터가 앞에 있는데 뭘 해도 따라갈 수 없다. 누구는 결혼하면 집도 사준다는데 난 오히려 돈을 줘야 된다. 항상 이런 말만 늘어났죠. 오래 만날수록 힘이 빠졌습니다. 불평, 불만. 그 사람을 좋아했지만 언제나 자신이 아닌 남 탓만 하는 게 싫었어요. 항상 기다리는 건 저였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혼자 멍하니 그 사람을 기다렸고 그 사람은 약속을 잊거나 시간이 늦었다는 걸 알면서도 천천히 걸어왔죠. 결국 헤어질 때도 나오지 않고 문자로 통보하더군요. 마지막까지 제 탓을 했죠. 네가 성공을 못하는 건 욕심이 없어서다. 구질구질한 너한테 실망이 너무 커서 헤어짐을 결심했다. 우린 너무 맞지 않다. 하지만 실상은 그냥 다른 여자가 생긴 거였어요. 저보다 더 어리고 예쁜 여자. 전 그 문자를 받고 길 한가운데에서 한참을 울었죠. 제 손에는 천일 기념을 위해 산 선물이 들려 있었어요. 평소에 가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그 시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끝까지 잡아보려고 나온 자리였죠. 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었기에 제 상처는 너무나 컸죠. 제 꿈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저기 왜 그렇게 울고 계세요? 이걸로 좀 닦으세요. 얼굴에. 제게 손수건을 내밀던 남자.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죠. 전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린 뒤에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퉁퉁 부은 눈과 흘러내린 마스카라로 엉망인 얼굴이었던 저는 감사의 표시로 제가 들고 있던 시계가 든 종이 가방을 낯선 남자에게 건넸죠. 어차피 제게는 필요 없는 물건이었으니까요. 남자는 당황했지만 전 그 자리를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남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SNS를 통해서 저를 찾아냈다고 했죠. 솔직히 놀라긴 했지만 시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선물할 때 사려고 올려둔 걸 보고 어렵게 찾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몇 번의 만남 후에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얼마 후에 전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미안해. 다시 나랑 잘해보자. 어? 내가 그때 어떻게 됐었나봐. 미쳤나? 아이 너무 답답하고 앞날도 막막하고 그래서. 왜 갑자기? 그 여자랑 헤어졌어? 그래서? 알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야. 아니다. 맞아. 그 여자 만나보니까 만날수록 너 생각났어. 어찌나 바라는 게 많은지 매번 해달라고만 하고. 네가 바라는 이상형 아니야? 욕심 있는 여자. 늘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었잖아. 어째 말에 가시가 있다. 난 그런 뜻 아니잖아. 지금 나이에 결혼 전제로 만나는데 그런 사치 부리는 여자랑 넌 다르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후회했고 네가 돌아온다면 진짜 결혼을. 결혼이 왜 너한테는 인질이 되어야 하는 거야? 난 그냥 결혼이 하고 싶은 게 아니야. 행복한 결혼. 그걸 원한 것뿐이야. 그리고 나 사귀는 사람 있어. 그 새끼? 그래, 내가 그 말도 하려고 왔어. 함부로 말하지 마. 좋은 사람이니까. 돈 많아서 좋은 사람인 건 아니고? 웃긴다. 너도 속물 다 됐구나. 그 인간 나한테 연락 왔었어. 완전 미친놈이라고 알아?
너 알고도 만나는 거야? 대체 무슨 근거로?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사실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저와 사귀기도 전, 아니, 애초에 만남이 있기 전에 연락을 했더군요. 제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메시지를 보낸 모양인데 여기에 관심 끄라고 말한 전 남자친구는 제가 자신만을 좋아하는 그런 애라고 쏘아 말했고 그 사람은 이에 엄청난 흥분을 했는지 갑자기 두고 보면 알 것이라고 답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야, 너 바보야? 멍청이야? 얘가 널 좋아해서 만나는 것 같아? 일부러 나 보라고 너랑 근사한 곳에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야. 착각하지 마. 얘가 너랑 결혼할 것 같냐? 아니, 미쳤어? 중소기업 다니지 집안 형편도 안 좋지. 그렇다고 얼굴이 되냐 몸이 되냐? 우리 솔직해지자. 나도 너 성격 좋은 거 하나 보고 만났어. 너 스스로도 알지? 전 이를 악물고 뺨이라도 한 대 올려줄 심산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허공에서 제 손이 확 낚이더니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전 남자친구가 길바닥으로 쓰러지더군요. 제 손을 잡은 건 당시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마에는 핏대가 서 있었죠. 경직된 턱과 드러난 치아, 항상 부드럽게 웃던 그 사람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날 쳐? 감히? 너 내가 고소할 거야? 전 남자친구는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질렀어요. 고소해. 마음대로 해봐. 돈 필요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너 고소해서 내가 회사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줄게. 내가 못할 줄 알아? 나도 한다면 해. 알아? 야, 고소만 해봐. 그럼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너희 회사 앞에서 매일매일 1인 시위할 줄 알아? 알았어? 전 남자친구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일어나서 저를 노려봤죠. 너 정말 후회해. 저 새끼 그냥 너 가지고 노는 거야. 그래도 상관없어. 적어도 너 같은 짓은 안 하니까. 그거 아닌데. 나 이 사람이랑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찾아와서 수작 부리면 죽을 줄 알아요. 그는 어린 아이를 타이르는 듯 다시 부드럽게 바뀐 말투와는 달리 무서운 경고를 날렸어요. 전 놀라서 입을 벌렸고 전 남자친구는 저주를 퍼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제 귀에는 다른 말은 들리지 않았죠. 오직 결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다녔습니다. 결혼, 대체 그게 뭐라고? 첫 번째 연애가 끝나고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전엔 꺼낸 적 없었어요. 이전 연애의 실패가 제가 결혼을 재촉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홧김에 말한 거 아니야. 진심이었어. 그 사람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는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제 허리춤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전 너무 놀라서 입을 막았습니다. 사귄 기간은 3개월. 처음부터 만난 걸 따진다고 해도 겨우 반년 정도 만난 게 전부였기에 당황스러웠죠. 당장 받아달라는 거 아니야. 진심이라는 거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사귄 첫날에 반지를 샀고 정식 청혼은 아니야. 단지 내가 욱하는 마음으로 결혼 이야기 꺼낸 게 아니라는 뜻. 그 일로부터 딱 1년이 되던 해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놀랄 정도로 순조롭게 결혼이 진행되었어요. 3년 동안 노력했던 것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질 만큼 빨라서 결혼이란 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결혼 생활은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저와 사소한 걸로도 내기를 했어요. 살 빼기나 일찍 일어나기, 이런 걸로 설거지 당번을 정하기도 했죠.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라 늘 제가 그 사람을 이길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저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면 본인이 나서서 청소기를 돌리곤 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과정에서 약간씩 걸리는 부분도 존재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을 깊게 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의심했어야 했는데 하는. 꿈에 그리던 결혼식 날
초대장을 들고 온 전 남자친구가 바로 그 부분이었죠. 오빠, 굳이 초대장까지 보낼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군소리 안 하지. 인생의 패배자.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아? 그래서 결혼식을 이렇게 화려하게 한 거야? 솔직히? 그래. 아니라고는 말 못해. 근데 나는 저 녀석이 당신을 놓친 걸 후회하게 해주고 싶어. 이게 당신에게 주는 내 결혼 선물 중에 첫 번째고. 별 문제 없이 넘어가긴 했지만 솔직히 너무 조마조마했어요. 이유는 제 결혼식 내내 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시선도 그쪽으로 쏠리는 건 당연했죠. 저 역시도 결혼식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어요. 미련이 남은 것도 아니지만 딱히 그 사람을 상처 주고 싶지도 않았기에 결혼식은 가시방석과 같았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그런 행복한 결혼식은 보기 좋게 망쳐버렸죠. 그곳에서 유일하게 만족하는 사람은 저의 남편뿐이었습니다. 봐라, 내가 결혼할 거라고 했지? 이런 느낌으로 턱을 치켜든 채로 남자친구를 보더군요. 봐봐. 당신 전 남자친구 있지? 회사에서 잘린 것 같아.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는데? 내가 이 인간 회사 대표랑 친분이 좀 있거든. 설마 당신이? 헤이, 그럴 가치가 없지. 그냥 구조조정 됐다는 소식만 들었지. 내가 일부러 누군가를 밀어내고 하는 게 취미가 있다고 생각해? 애초에 그 인간한테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질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질투와는 뭔가가 달랐죠. 저와 얼마나 만났는지, 저랑 어디를 갔었는지,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했는지에 대한 건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저를 버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꼴을 하고 사는지에만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건 복수에 불타오른 남자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나 할 법한 일이죠. 희한하게 제가 중심이 아니라 그 남자가 중심인 묘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전에 사왔던 옷 입고 가지. 그건 너무 짧고 몸이 너무 드러나서. 자기는 자신감이 너무 없어. 무조건 가슴 큰 게 몸매가 좋은 게 아니야. 비율이 문제라고. 자긴 그 비율이 정말 좋고 어울릴 거야. 믿어봐. 그래도 가슴이 너무 파였잖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입어보는 거지. 나중에는 입고 싶어도 어울리지가 않아. 내 말 믿고 한 번만 입어봐. 이상하면 포기할게. 가장 걸리는 게 바로 부부 동반 모임이었어요. 그곳에 갈 때는 늘 옷 선택으로 인해 작게 싸움이 났죠.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전 자신감이 없었지만 입었을 때 이상하게 보이는 건 아니었죠. 단지 어색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입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부부 동반으로 나오는 파트너가 모두 몸매가 끝내줬기 때문이었죠. 하나같이 늘씬하고 얼굴까지 예뻤습니다. 그러니 저도 계속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죠. 평범한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전 키도 170이 살짝 넘었고 마른 체형이긴 했지만 다리도 몹시 길어서 몸매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공평하게도 제게 가슴과 엉덩이는 빼앗아 가셨죠. 평균 사이즈긴 하지만 가슴골이 다 드러나는 옷을 입기에는 절대로 무리인 정도입니다. 부부 동반은 남편의 친구들이 중심이고 여자들끼리는 어떤 연결고리도 없어요. 대부분 좋은 직장, 잘 사는 집의 자제들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특유의 여유로움과 나른함, 그리고 몸에 배인 매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심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매너가 굉장히 좋았죠. 전 그게 껄끄럽고 이상하게 보이는데 다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더 불편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불편하게 한 건 남편의 동창이었어요. 중학교 동창인 그 사람은 남편과는 굉장히 친하기도 했지만 오랜 시간 경쟁자이기도 했다고 해요. 직업은 치과 의사였죠. 와, 재수씨. 오늘 눈이 너무 부시네요. 너무 예뻐요. 에이, 친구 너무 부럽다. 네, 바로 이런 말입니다.
과한 칭찬은 그렇다고 쳐도 자꾸만 남편에게 부럽다고 말하는 게 문제였죠. 왜? 그 친구 옆에 엄연히 아내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손등을 살짝 터치하거나 흘러나온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거나 했죠.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몸을 빼고 둘러보면 정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상대 아내에게 입에 묻은 걸 닦아준다거나 선물을 해준다거나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몸에 밴 건가? 원래 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나? 혼란스러웠지만 전 일단 그렇게 생각했죠. 이 부분을 남편에게 이야기해봤지만 대수롭지도 않게 넘기더라고요. 자기야, 제발 쓸데없이 경계하지 마. 다들 그렇게 해. 내 친구들 누구나 다 그렇고 그냥 공주 대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당신은 잘 대해줘도 받을 줄 모르는 게 문제야. 받아봐야 주기도 하지. 받는 법을 모르잖아. 그럼 딱 거기에서 멈추는 거야. 저도 그때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쩌면 내가 정말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들을 대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가 없이 호의를 베푸는 걸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사심 없는 작은 스킨십에 민감하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다 인정했죠. 그리고 남편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전에는 피하거나 정색하면서 거절했던 호의를 자연스럽게 웃으며 받기 시작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노력했죠. 특히나 치과 의사인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제게 가장 잘 대해줬습니다. 작은 선물도 주고 치과 치료도 무료로 해주었죠. 치료 끝나면 저랑 밥 먹으러 가실래요? 네. 치료도 그냥 해주셨으니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남편의 친구는 눈이 부시게 흰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진짜 제 친구 말이 맞긴 하네요. 특이해요. 제가요? 네. 칭찬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한테 밥을 사준다고 한 여자들은 없었거든요. 당연하게 받을 줄만 알지. 내 아내도 그렇고. 전 떨떠름하게 웃었죠. 이건 제 생각인데 부부 동반으로 나온 여자 중에 재수 씨가 제일 성격도 좋고 몸매도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좀 아내분도 미인이시고 몸매도 좋으신데요. 다 수술한 거죠. 거기 여자들 싹 다 공사한 거예요. 그건 제 친구도 알아요. 딱히 비밀도 아니라서. 어색한 식사를 끝내고 집까지 굳이 데려다 준다고 고집을 피우더군요. 그런데 집 앞에 다 와서는 그 친구가 제 왼손을 잡는 겁니다. 악수? 인사? 저 그쪽 마음에 드는데 우리 만나볼래요? 장난치시는 거죠?